근데 그만큼 국민들이 이 정권을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말 안 듣죠. 뭐 재벌도 말 안 듣죠. 곳곳 관료적 조직도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늘 그게 참 그렇다고 중간에 말 끊기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난처해요. 그게 특히 언제 그러냐면 촛불 집회 때 3분 발언을 꼭 제가 부탁을 해요. 올라가기 전에 제발 3분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어 지키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얘기하다가 보면 하소연했다가 뭐 했다가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시켜주지를 않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자야 그러니까 먼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왕좌왕하면서 질서가 조금 없어 보이는 거는 조금 그것도 뭐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건데 그만큼 뭐 연출되지 않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 나중에는 뭐 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박근혜 때는 상상할 수가 없죠. 물론 박근혜랑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만 박근혜는 저런 형식의 어떤 국민과의 대화를 할 수준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게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 모든 거를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국방이면 국방,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 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야, 호성아! 최 회장님한테 컨펌 받아와! 라고 하면, 걔는 이렇게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박근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질문하면, 그거를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 주무부처 장관님이 대신 대답하는 건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보다가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분이 좀 대통령님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다. 많이 늙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문재인 대통령 대답할 때 좀 공감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여러분들 특징을 오래 따라다니면 잘 압니다. 대통령이 항상 어떤 귀담아 들을 때는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눈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을 작게 뜨고 입을 이렇게 하세요. 누가 연설 같은 거 할 때 공감되는 내용 나면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같이 오물오물 하세요. 자 맨날 카메라만 찍고 있다가 다 보잖아. 문재인 대통령 이러세요. 이러세요. 제가 진짜 그런다니까. 제가 항상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도 다 눈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예, 말씀을 좋은 지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오늘, 저 머리도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비서실장 할 때는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거를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대통령이 머리 빠질 정도로 일을 하시고 계셔갖고, 그, 좀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개청수가 진행자였으면 제가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상한 질문하면 저기 죄송한데 짐 싸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고 그 뒤로 나가세요. 그게 질문입니까? 짐 싸세요. 거기서 오늘 제가 진행했으면 참여했다가 짐 싸실 분들 많았어요. 제가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질문 그따 짐 싸요 지금. 바로 짐 싸실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거 바로바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짐 싸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오늘 일단은 국민과의 대화 뭐 딴 거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말 기술 뭐 그런 건 없어도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눈빛과 진정성 어디서 나오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듣기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서로 자기가 얘기하려고 할 때 막 떠들잖아요. 근데 제가 7년, 8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러 다니면서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분명히 문재인을 모셔갖고 문재인이 주인공인데요. 항상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슨 와도 패널에게 질문을 대답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거는 몸에서 나오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경청을 잘하세요. 그게 문재인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시고 그런 게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치 분석.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는 금방 얘기했고, 위기에 황초보, 낫돌박, 죄송해요, 황교안, 나경원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목에는 없지만 이철이 그 입 다물라.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노동정책, 이런 식으로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영혼 없는 지지층과 덕담되지 않기를. 내일 분명히 안 봐도 뻔합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팬클럽과의 대화를 마치 국민과의 뭐 대화같이,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내가 볼 때는 문재인 팬클럽 무슨 갖다 놓고 대국민 쇼를 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지랄 떡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되지 않기라고 얘기했는데, 나경원이 이런 얘기할 건 안 되죠. 진짜 영혼 없는 지지층들은 박근혜를 지금 석방하라고 외치는 박사모들이 뭐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영혼 없는 지지층, 감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박근혜라는 헌법을 파괴한 자를 촛불로서 끌어내렸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영혼 없는 지지층이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들의 지지층을 착각하지 않은 건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경원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50%에 가까운 국민들을 영혼 없는 지지층으로 폄하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공격거리로 쓸 수 있다. 이거 말실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영혼 없는 지지층이라고 얘기한 나경원을 내일 반드시 의총에서 그 아침 그 회의에서 까라. 이거 굉장히 뻔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영혼 없는 지지층, 이거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의 어떤 그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쇄신의 길로 들어갔는데, 자유한국당 김세연이 쇄신안을 자기가 불출마로 선언을 하면서 쇄신안을 던진 게 뭐냐면, 황초보 황교안, 나경원 물러나라였어요. 물러나라였고, 본인이 뭐 통합을 해야 된다. 내년 총선 안 그러면 망한다. 좀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늘 뭐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얘기한 좀비 발언에 대해서 청주의 지역구로 갖고 있는 터루택 씨, 죄송합니다. 정우택 씨. 자꾸 여러분들 터루택 그러지 마세요. 왜 터루택인지는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정우택 씨가 김세연을 비판을 했죠. 지금 둘 다 이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나경원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나경원과 황교안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나경원과 황교안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경원이가 지금 오늘 무슨 사퇴에 대해서 당 안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사퇴를 거부했어요. 황교안도 거부를 했는데, 지금 얘네들 물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황교안, 나경원 사퇴 못 시키게 촛불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황초보, 낫돌박 이런 환상의 콤비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민주당 지금 야당복 있는 거예요. 황교안, 낫돌박 이런 애들 둘 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총선을 지휘한다? 생각해보세요. 그쵸? 황교안도 지금 몇 개가 걸려 있어요. 검찰에 조사받을 게. 패스트 트랙,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은폐, 그 다음에 뭐 국정농단, 계엄령 몇 개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고, 나경원은 그냥 맘만 먹으면 하나씩 고소할 수 있잖아요. 딸 입시 부정, 아들 입시 부정, 그 다음에 부패, 그 동계올림픽 회장 부패, 그 다음에 비리, 별게 다 있거든요. 이런 환상의 좀비? 환상의 복식조는, 혼합복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 나중에 진짜 자유한국당 무슨 쇄신이고 뭐고 너희들은 그냥 이 스타일로 쭉 가라. 응? 근데 지금 이 위기가 앞으로 가면 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버틸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이가 지금 말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하는 게 나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나경원이가 얘기하는 게 패스트트랙 저지가 나의 소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저지보다 뭘 생각을 해요?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 촉각이 서 있고,
뭐 나경원이나 황교안이가 제가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모든 것은 제가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때 난장판 피운 거거든요. 뭘 막아줄 건데? 어떻게 막아줄 건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외구당, 통합 외구당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자멸당 의원들 60명이 검찰에 지금 명백하게 불려가면 제가 보면 30명 이상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경우에는 피선거권까지 박탈되고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출마를 못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설사 패스트트랙 수사가 늦어져 갖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21대에 만약에 당선되더라도요. 21대에 만약에 어거지로 출마를 해갖고 당선을 돼도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어요. 당선 무효가 돼요. 그냥 당선 무효가 아니라 그냥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가 지가 패스트트랙 지가 지령했잖아. 분명히 최이배 의원 감금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폭력 사태 일어나고 이은재 팩스 못하게 하고 그거 다 지금 검찰이 그거를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저 말씀 한번 드렸죠. 지금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수사 안 하는 것은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예요. 저는 패스트트랙 수사 여러분들 빨리 시키려고 하면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법안으로 공수처 법안이 딱 통과되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는 법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됐구나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 법안 반대해 주는 사람들을 걔네가 왜 수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처 법안을 막아야 되는 게 검찰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을 반대해 주는 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11월 30일 날 수백만의 국민들이 나오신다 그러면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12월 3일 날 부의되고 그 다음에 통과되는 순간 국회도 이제는 검찰도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의 민주적 통제가 됐으니까 검찰들도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밀려있는 사건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공수처 법안 반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실추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자기네들의 명예 회복을 해야 되고 검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예의주시하고 촉각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공수처가 왜 중요한지 공수처 법안만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의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 그래서 나경원이가 필사적으로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앞뒤가 좀 맞죠. 나경원이가 왜 공수처 법안은 나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자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경원, 황교안 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라고 난리치면 당 지도부가 아무것도 책임이 안 지고 이제 와서 뒷짐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황초보랑 나경원, 황교안이가 왜 그러면 버티냐? 얘네들은 항상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원내대표와 당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인들에게 수사가 가열차게 가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경원 고소고발 당한 것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한 5개 이상 되고 황교안도 고소고발 당한 것만 해도 5개가 되는데 정당의 대표, 정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순간 그래도 자기네들이 정치적 탄압이라 그러면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당대표 물러나고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황교안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황교안이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없어요. 황교안이는 그냥 패스트트랙 수사하는 순간 걔는 그냥 가다가 그냥 감옥으로 넣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경원이야. 지금 너무나 나경원이의 범죄 혐의는
진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뿐이지 나경원은 사실상 특검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냥 나경원 게이트로 나경원은 그냥 비리의 공장장이에요. 우리가 뉴스 공장장은 좋아하지만 비리의 공장장은 사실상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은 나경원 개인 특검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리와 부패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당권을 놓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당권 놓는 순간 얘네들은 그냥 검찰이 쉽게 데려다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조직이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지금이야 우리 민주정권에서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됐지만 검찰은 언제든지 또 우리 민주주의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그거는 재판으로 넘어갈 문제고 이제 사법부와의 싸움의 문제고 검찰은 지금이야 우리가 엄청나게 욕하지만 검찰이 앞으로 여러분들 패스트트랙 수사하고 자유한국당 뭐 특검하고 막 이렇게 될 엄청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윤석열이나 검찰이나 지금 찢어 죽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나지만 어떤 생각이에요? 잘한다 검찰. 그렇게 돼요. 검찰은 이쪽 진영에서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이쪽 진영에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수사기관이니까. 그렇죠?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누구 하나 우리가 봤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그 표창장과 말도 안 되는 거 사모펀드 갖고 털 때 봤잖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되는 순간 검찰도 이제 저항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검찰도 저항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이게 법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는 순간 검찰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찰도 이제 자기네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정권에 부합하는 수사가 아닌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무서우신 분이에요. 아까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검찰개혁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죠. 뭐 얘기하시다가 검찰도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그러잖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할까? 얼마나 화나고 미웃겠어.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의 개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그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하고 무리하고 얘기 안 하잖아. 누구나 그렇게 느끼지만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안 하잖아. 오히려 윤석열이가 신뢰할 수 있고 검찰총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윤석열의 칼을 이용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오히려 조국은 희생양이 됐지만 윤석열이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검찰 네가 어떻게 보면 검찰 쿠데타에 준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윤석열이는 쿠데타의 장수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자리였어요. 난 아까 그게 무서웠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 구도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은 따로 아주 큰 거물끼리의 싸움같이 보이잖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은 신뢰하고 있다. 그 뭐야? 너는 한낱 검찰총장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넌 내가 임명한 자지 나와 대결 구도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깔아버리잖아. 나 그 얘기할 때 와 문재인 무섭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 총장 일반 좀 정알못들이 볼 때는 윤 총장의 수사는 좀 무리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을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 그러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본인의 속을 드러내지 않잖아. 윤석열 스스로 개혁해라는 뭐야? 내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잖아. 그쵸? 윤석열 너 스스로 검찰이 개혁하는데 나는 윤석열을 신뢰하고 있다는 뭐야?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거든. 그럼 뭐야? 위에서 아래로 지켜보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절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을 들으면서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가지 않는 그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넌 내 아래야. 왜? 12월에 인사권 내가 휘둘러. 응? 니들은 검찰 공수처 설치? 이제는 그건 국회의 목이야.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 다음에 인사권을 통해서 법무부 개혁안을 통해서 검찰은 개혁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너는 쿠데타의 선봉장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일원이 되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서 또 이렇게 하면 악의적인 편집을 해갖고 시사타파 윤석열 쉴드 그렇게 악의적으로 시사타파 윤석열 쉴드 치네. 도라이들 많더라고 요즘. 네,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근데 그 얘기는 오늘 못 하겠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윤석열을 스스로가 검찰 개혁하는데 선봉장이 돼야 되고 신뢰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쉴드 친 거는 왜 뭐라고 안 하고 맨날 난 윤석열 찢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러지? 그치. 하여튼 현 시국 상황을 보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스러우는 게 여태까지 황교안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을 안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 조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천 개혁안이 나와야 되고 인재 영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순서대로 내년 총선이 이제 150일도 안 남았잖아요.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처음에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인재 영입을 했는데 첫 번째 인재 영입이 갑질 박찬주를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초짜 황교안의 진면목을 보여드렸고 인재 영입 1순위라고 얘기했던 박찬주는 무슨 삼천교육대 뜬금없는 삼천교육대 얘기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데 저는 박찬주 같은 분들은 자유한국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인재 딱 맞아요. 박찬주 욕하지 마세요. 저런 분들 자유한국당에 마구마구 들어와서 국회 내년 총선 많이 출마하셔야 돼요.